자, 오늘 국어 공부는 교과서 102쪽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요. 그 중에 인상 깊은 일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글로 쓰고 싶어요. 어떻게 인상 깊은 일을 글로 쓸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는 서연이가 하루 동안 겪은 일이 그림에 그려져 있어요. 자, 여기가 출발이에요. 출발. 서연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해요. 학교에 왔어요. 공부를 하네요. 자, 공부가 끝나고 친구와 노네요. 저녁 8시에는 독서를 하네요. 저녁밥 먹고 독서하는 습관이 있는가 봐요. 보통 이런 다음엔 잠을 자겠죠? 그런데 한밤중 12시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동생이 아파요. 열이 펄펄 나나 봐요. 한밤중에 이렇게 아프니 응급실에 가야 될까? 정말 걱정이네요. 서연이의 하루는 요때까지, 여기 저녁 8시까지만 해도 평소와 같았어요. 평소처럼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놀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한밤중에 동생이 아팠나 봐요. 서연이가 겪은 일과 여러분이 겪은 일 가운데서 다른 일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한밤중에 동생이 열이 펄펄 나면서 아팠던 일, 여러분도 혹시 있었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서연이라면 하루 동안 일어난 이 일들 중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은가요? 다음 쪽 넘어가 보겠어요. 자, 서연이가 정한 일은 바로 이거래요. 동생이 아팠던 일, 이것에 대해서 글을 쓰겠다고 하네요. 자, 이 친구가 묻고 있어요. 서연아, 너는 여러 가지 겪은 일 가운데서 왜 동생이 아팠던 일을 골라서 쓰려고 하니? 서연이의 대답 볼까요? 동생이 아팠을 때는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거든. 평소에 동생이 장난꾸러기처럼 보여서 밉기도 했는데 아프니까 잘 못해준 것이 생각나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그 마음을 써보고 싶었어. 미안한 마음을 특히 써보고 싶었대요. 자, 평소에 일어나는 일을 자세히 쓰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른 특별한 일이나 자신의 생각 또는 느낌이 달라진 일을 골라서 글을 써도 아주 새로운 글이 되지요. 평소에 동생이 늘 장난꾸러기 같았는데 저렇게 끙끙 앓고 있으니 불쌍하다, 잘해줄 걸 하는 생각이 들었던 그 일에 대해서 쓰겠다고 하네요, 서연이가. 자, 글 쓸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먼저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던 일인지 정리해야 되겠죠? 자, 서연이의 이 일은 언제? 한밤중에 어디에서? 집에서 가족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특히 동생에게 있었던 일이고 동생이 아팠어요.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한번 떠올려 봐요. 어떻게 동생이 열이 펄펄 끓고 있다는 걸 알았는가? 그러면서 동생의 모습이 그때 어땠는가? 이런 것을 자세히 떠올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글을 쓸 때 우리의 마음을 글로 써요. 우리의 마음을 글로 써요. 그냥 있었던 일을 잘 쓰려고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우리 아무리 재미난 일을 해도 정말 재미가 있었어야 그게 재미난 일이지 그냥 심드렁했어요 하면 그다지 재미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지가 중요하니 그 마음을 글 속에 담아야 합니다. 자, 서연이가 인상 깊었던 일에 대해서 아래처럼 정리해서 썼대요. 파란색으로 쓰인 부분에 주의하며 글을 읽어볼까요? 동생이 아파요. 제목은 이거예요. 동생이 아팠으니까. 아이고 배야. 동생 주혁이가 끙끙 앓는 소리에 잠에 섰겠다. 열이 39도가 넘잖아. 배도 많이 아파고 큰일이네. 걱정스럽게 말씀하신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도 들렸다. 나는 눈을 비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나는 주혁이 머리맡에 앉아 계신 아빠 옆으로 다가갔다. 주혁이가 열이 많이 나는구나. 아무래도 장염에 걸린 것 같다. 이번 가을에만 2번째네. 아빠께서 걱정스럽게 말씀하셨다. 주혁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힘들어했다. 아프니까. 주혁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빠께서 병원에 갈 채비를 하시는 동안 나는 주혁이 옆에 앉아 있었다. 아무래도 한밤중에 응급실에 가야 하나 봐요. 누나 나 아파. 주혁이가 이렇게 말하네요. 주혁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말했다. 병원 다녀오면 금방 나을 거야. 나는 주혁이 이마에 차가운 물수건을 얹어주었다. 마음이 아팠다. 동생이 얼른 나았으면 좋겠다.
서연이의 동생을 생각하는 그 마음 잘 드러나고 있나요? 더 써줘도 좋아요. 평소에는 그렇게 장난꾸러기 같아서 미워 보일 적도 있었는데 저렇게 아파서 끙끙 하고 누워있으니 좀 불쌍하네. 아유, 평소에 더 잘해줄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면서 더 자기의 마음을 자세하게 써도 좋아요. 서연이가 쓴 글을 교실 게시판에 전시하려고 한대요. 서연이는 글을 옮겨 적다가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졌어요. 자, 오늘 배우는 거 띄어쓰기입니다. 띄어쓰기. 우리 한국말은 띄어쓰기가 까다로워요. 쉽지 않아요. 띄어쓰기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파란색으로 쓰인 부분, 먼저 이 부분을 보겠어요. 주혁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말했다. 자, 이 부분 어디를 띨까요? 네, 이 부분을 띄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감적으로 어디를 띄어야 될지 알 거예요.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볼까요? 주혁, 이가 눈물이. 이상하죠? 주혁이, 가 눈물이. 이상하죠? 주혁이가 눈물이. 주혁이가 눈물, 이. 이상하죠? 그렇지만 주혁이가 눈물이. 자연스럽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띄어쓰기를 할 수 있어요. 낱말과 낱말 사이는 띄었어요. 왜냐하면 주혁이가 한 낱말이고요. 눈물이가 한 낱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 을을, 은는, 의 같은 말은 앞말에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런 글들은 혼자 쓰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주혁이 가, 눈물이 그럼 주혁이 너 가 이런 말 같죠? 근데 그 가란 말이 아니죠. 가버려 하는 게 아니죠. 주혁이가 하죠. 그래서 그런 말들은 주혁이는, 주혁이를, 주혁이가 이런 식으로 뒤에 붙는 말, 이런 말은 앞말에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 아이고 배야 보겠어요. 아이고 배야는 여기를 띄워줘요. 아이고가 한 의미죠. 우리 아플 때 아이고 하죠. 그 다음 배야 하죠. 근데 만약에 이고 배야 이상하죠. 아이고 배야 이상하죠. 아이고 배야 어색하죠. 아이고 배야 해야 맞죠. 그 다음 마음이 아팠다 동생이 온점이 나왔어요. 온점 뒤에는 이렇게 띄워줘요. 왜냐하면 온점으로 딱 여기까지 끝 일단 끝 했으니까 당연히 한번 띄워줘야죠. 그래서 마침표나 쉼표 뒤에 오는 말은 이렇게 한 칸 띄었어요. 이번 가을에만 두 번째네. 자, 이런 경우는 좀 어려운데요. 이거는 우리가 규칙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규칙. 여기 규칙 나와요.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는 띄었어요. 자, 여기서 번째. 자, 이거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단위. 그 다음에 두는 수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했을까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첫 번째. 자, 이렇게 써야 합니다. 자,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띄었어야 할 부분에 V 표시해 보겠어요. 하늘이 맑고 푸르다. 다 붙어 있어요, 여기. 근데 하늘이 맑고 푸르다.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우리 같이 해봐요. 우정은 예쁘게 가꿀수록 좋다. 여러분이 아마 직감적으로 발견했을 거예요. 우정은 예쁘게 가꿀수록 좋다. 해야 되겠죠. 자, 만약에 우정, 은예쁘, 개가꿀, 수록 좋다. 이상하죠?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정은예, 뿌개가 꿀수록 좋다. 이상하죠? 우정은 예쁘게 가꿀수록 좋다. 자, 한 낱말씩 이렇게 띄어 써주세요. 그 밑에 책을 읽으면 지식이 쌓인다. 어떻게 할까요? 책을 읽으면 지식이 쌓인다. 맞아요. 헷갈리는 부분이 혹시 있었나요? 책을 읽으면 이렇게 뜰까요? 아니죠. 책을 읽으면 지식이 쌓인다. 이상하죠? 말도 안 되죠? 책을 읽으면 지식이 쌓인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서연이가 쓴 글에서 고칠 부분을 찾아 표시한 뒤에 소리내어 읽어보고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면 좋은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볼 텐데, 서연이가 쓴 글 다시 가볼게요. 여기에요. 아이고 배야, 띄워주세요. 이번 가을에만 두 번째네. 주혁이가 눈물이 아팠다. 동생이. 자, 이렇게 띄워줘야 합니다. 그럼 띄어쓰기라면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띄어쓰기라면 전하고자 하는 뜻을 정확히 전할 수 있어.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라는 글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띄워봤어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가방 속에 들어간다고요? 이상하죠? 자, 제대로 한 띄어쓰기 보세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가방 아니고. 그래서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뜻을 올바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글을 읽는 사람도 편하게 읽을 수 있어요. 다 붙였으면 우리가 읽을 때 매우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띄워줘야지 편하게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인상 깊은 일을 글로 쓰는 방법 배웠는데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택. 겪은 일 가운데서 골라야 되겠죠? 하루 동안 겪은 일, 그거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쓸지 정해요. 그 다음 쓸 내용을 정리해봐요. 어떻게 정리했죠?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리고, 그때 어떻게 일이 이루어졌지 자세히 떠올려보고 내 마음을 잘 나타내서 쓰는 거였어요. 글을 쓰고요. 그 다음에 고쳐쓰기를 해요. 고쳐쓰기 할 때 오늘 특히 띄어쓰기를 잘 봤죠? 띄어쓰기 실수한 부분 있나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아유 여기 잘못 썼네 하면 이렇게 하면 그 부분 띄워준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써야 되겠죠. 자, 그럼 오늘 띄어쓰기에 대해서 배웠고 인상 깊은 일을 글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공부 잘 했습니다.